미국의 10월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17만 1,000명 증가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2만 5천 명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7.9%로 소폭 상승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했거나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가진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됐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판매한 아반떼와 산타페, 소렌토 등 13개 차종의 연비를 과대 표기했다는 미 환경보호청의 지적을 받아들여 연비 표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연비 변경 방침에 따라 지난 2년간 판매했던 90만여 대 차량 구매자에게 한 대당 $88를 자발적으로 보상키로 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3인방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락 중입니다. 연말 대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사실상 단일화 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판세가 격렬히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어 야권 후보 지지층의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과 누적된 피로감을 일시에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2.5%에 그치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는 외환위기를 당했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2.2%와 카드 사태 당시인 2003년 2.8%보다도 낮습니다. 올 들어 가계 이자 지급액이 부채 순증액을 웃도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소비 내수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일인입니다. 미국 대선,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내부적으로 금통위와 옵션 만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이번 한 주가 막 시작이 되었죠. 미국의 대선 앞두고 마지막 나왔던 고용 지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뉴욕 증시는 빠졌습니다. 미 대선이 코앞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우리 증시 역시 같은 이유로 오늘 소폭 하락하다가 기관이 팔자로 전환하면서 낙폭이 커졌었는데요. 낙폭이 다시 진정되는 듯 했는데 이번엔 다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증시를 괴롭힙니다. 자동차 3인방이 무너지는 것도 시장의 큰 악재인데요. 미국의 연비 과장 이슈가 그 뒷배경입니다. 먼저 코스피 쪽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06선 정도인데 오늘 저점입니다. 오늘 1900 한 초반대 정도에 한번 내려왔었는데 1900대 테스트를 주 초반부터 한다라는 조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기관은 100억밖에 순매도 하지 않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가량 정도 순매도 3일 만에 팔고 있고요. 선물을 2,000개를 넘게 팔면서 선연물 동반 매도가 외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은 자동차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죠. 상대적으로 견조한 코스닥이지만 코스피가 힘이 없자 상승폭이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건 하락 전환할 상황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 데 이어서 기관마저 지금 같이 쌍끌이 매도 중인 코스닥입니다. 앞서 나올려서 골랐기 때문에 피로감도 있겠죠.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대선 앞두고 역시 환시장도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 관망하고 있는데요. 1,090원대 당국 경계감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 레벨이죠. 1,091원 60전 오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3인방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주까지도 힘이 없는데 현대차의 낙폭은 조금 전에 8%가 넘기도 했습니다. 연 저점을 찍고 있는 자동차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포함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한매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나리오별 수요업종 미리 공개받고요. 현대기아차의 연비과장 문제로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력 또 향후 전망까지 미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도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증시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낙폭 과대 중인 자동차, 화학 그리고 중선주 회복 쉽지 않을 수 있는지 자동차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잘 나갔던 전차보다 다시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낙폭 과대주 대처법과 현 시점에서 포트 뿌리는 법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5% 수익 볼 수 있는 공약주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주목하는 MK전자로 설명 들어볼 텐데요. 반도체 시장 구조변의 수혜주라고 하는군요.
끝으로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과 함께 글로벌 이벤트가 만발한 이번 주. 그러나 미국 대선 치르고 나면은 코스피 1950포인트까지 반등 가능할지 마감 전략 측면에서 세워보겠습니다. 나흘째 오르고 있는 동아원 그리고 전고점 뚫고 더 갈 수 있는 인프라웨어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넷 종목별 AS까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여의도로 나가볼게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고용지표가 괜찮았음에도 뉴욕 증시 또 우리 증시까지 힘없는 이유 바로 미국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일 텐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미리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각으로 6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태풍 샌디와 7%대 실업률의 영향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를 다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미미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오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48%로 47%를 보인 롬니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유권자 득표에선 롬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원에서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박빙의 상황이며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의 우세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선 및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책 난항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두 후보 간의 정책 공약 차이로 인해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재정 절벽, 중국 위안화 문제 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 대선 이후의 시장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좀 숨죽이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근데 누가 되던 간에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누가 되던 간에 재정 절벽 문제는 계속해서 증시를 괴롭힐 수 있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재선되는 게 유리하고 중기는 또 롬니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그 각 당의 집권 시에 좀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근소한 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함께 이제 민주당에 의해 약진을 할 경우에는 증시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적 완화 정책 등 통화 완화 정책의 기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또한 재정 절벽 문제 역시 민주당 견해로 채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외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그 작용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수혜 업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셰일가스 등의 천연가스 관련 설비 그리고 자동차, 헬스케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반면에 그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그 3차 양적 완화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플레이싱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롬니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왔으며 주로 감세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롬니 후보의 당선은 양적 완화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증시에 단기적인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 중단에 이어 긴축 재정마저 시행할 경우에는 급격히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담으로 최악의 사태는 모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 업종으로는 화학 연료 업종 그리고 석유 가스 시추 및 플랜트 건설, 그리고 군수 장비, 증권, 대형은행 등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무엇보다 미 대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자동차주가 이렇게까지 밀릴 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에서 연비를 좀 과장해서 판 것이 사실인 것 같더군요. 일부 좀 수정해서 다시 팔고 또 보상까지 하면은 실적에 향후 부담이지 않느냐, 또 브랜드 이미지 타격 분석까지 있습니다. 일단 분석해 주시고요. 대응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일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연비 데이터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한 연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2012년, 23년형의 13개 차종 및 총 90만 대에 대해서 연비 표시를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일 장 시작과 함께 현대 기아차가 개파락한 이후에 지금 약 10%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경보호청의 권고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해당 차종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보상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차종의 누적 운행 거리, 연비 오차, 그리고 지역별, 시기별 유류 비용 등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보상 비용의 15% 정도가 할증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약 88달러 정도로 총 보상액은 약 871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보상 금액의 15% 정도 추가 할증 금액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규모의 집단 소송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연비 오차 범위가 3% 수준으로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정도가 아니며 또한 안전과 관련된 리콜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이후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과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략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연비 하향 조정에 대한 보상과 혼다 사례와의 비교 시 더욱 적극적인 수준으로 결정이 됐고 연비 하향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양호한 연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및 인센티브 관련 비용의 전략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배상금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현재 우려되는 사항은 도요타의 사례처럼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판매 저하 및 집단 소송으로의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폭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좀 과도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의 접근이 유리해 보입니다. 예. 자동차주는 그 모든 우려를 지금 다 떠안고 오늘 좀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현대기아차 기준은 얼마나 정도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가격대인지 포함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차, 기아차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 원 선이 붕괴된 상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56,4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의 오늘 지금 정도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한 언더슈팅 정도의 가격으로 좀 보이고요. 또한 그 지금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금일 개파락한 이후에 전일 종가 수준까지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이내 다시 또 그 19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1900선에 대한 기대가 시장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그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유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를 보이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가 매수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제약업종 등 경기 방어주 위주의 종목 비중을 높이시고 전체적인 주식 비중도 축소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그때 전량 나올 필요까지 있는지요? 지금 전량 매도하시는 거는 지금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리스크 손실폭이 너무 크시니까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금일 낙폭이 크기 때문에 뭐 명일이나 다음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전체 물량보다도 약 3분의 1 정도 전체적인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있을 것 같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점차 반등 시 점진적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빛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님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곧 커질 것 같다라고 오늘 무려 5분 가운데 4분이 의견을 주셨던 날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G2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김민규 차장님 포함한 무려 4분이 오늘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주말에 미국 증시가 빠졌던 원인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이게서 좀 보시면요. 일단 뭐 대선을 앞두고 일단 미국 증시 이틀 오른 거에 대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았는데요. 한 4개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 미국 공장 주문, 그리고 내구재 주문 모두 다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10월 취업자 수는 심지어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고용이 상당히 탄탄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빠진 이유는 뭐 애플이 알다시피 애플 관련해가지고 태블릿 PC 미니가 지금 드디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애플이 일단 3%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이었고요. 고용시장 안정화로 인해서 QE3에 대한 단기론이 또 대두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이루었다는 말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자재 관련 주식과 정유주 관련 주식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샌디의 영향으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뭐 보험주 그리고 정유주 하락이 주가 약세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한몫 단단히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유럽 쪽은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미리 고용지표 싹 반영하고는 바로 미국 증시보다 미리 이제 장이 끝나긴 했지만 그럼 결국 미국 증시는 자체적인 변수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오늘 같이 커플링이 되니까 조금 우려스럽네요. 오늘 어저께 유럽장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미국 흐름과 어느 정도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국가가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가 약간 소폭 빠졌지만 흐름은 별 영향은 없었고요. 개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키는 이제 미국의 대선인데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물론 오바마 쪽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합주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3개 도시에서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롬니 쪽에서도 희망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하고는 조금 틀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오바마가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고 통화 정책이 계속 갈 거니까요.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재정 절벽 논의는 어쨌든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롬니가 돼야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누가 되길 바라야 되는 겁니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요. 글쎄요, 오바마 민주당과 펜이 공화당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을 받는 업체나 그리고 업종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오바마 쪽의 승리를 좀 점치고 있는데요. 오바마 관련된 주식들을 업종이나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가장 크게는 일단 제네릭 의약품 쪽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셰일가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셰일가스는 어느 쪽이 승리를 하더라도 이쪽은 좀 분명히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유한양, 종근당이 좀 수급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는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 에너지도 지금 삼성 SDI를 약간 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LG화, 포스코캠테, 일진전기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롬니가 승리를 할 경우에 또 수혜업종이 또 갈릴 수가 있겠죠. 수혜업종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 쪽에 상당히 높은 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관련 기업들은 한전기술이나 샤브에스텔, SNTC 있는데 샤브에스티라고 SNTC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LG상자, SK네트워크스, 대우인터내셔널 정도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오바마가 되면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헬스케어 쪽, 그래서 재생에너지 포함한 제네릭 의학 쪽을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장에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테바 관련한 M&A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 종목 보니까 다 신고가 영역인데 소위 따라서 이제 추격 매수해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지요? 제가 저번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네. 가는 주식은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들이 수급이 붙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고요. 지금의 수급의 키는 기관이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약간 좀 뜸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수급의 키는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 종근당 지금 접근해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사실은 업종보다 현재 1900대의 어떤 하향 테스트 진행 중임에도 저가 매수가 확실히 붙지 않는 상황 속에 종목별로 기관이 사는 쪽을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기관이 최근 어느 쪽에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인지요? 지금 앞서서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70조에서 2배로 늘어난 수준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린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의 힘도 있지만 기관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지금 자동차 주식을 던지면서 반대로 지금 선호하는 주식 눈에 싹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관련해서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집니다. 전기전자 관련해서는 역시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이 좀 제일 일선에 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 전기전자 쪽 관련해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일진디스플레이, S맥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원개발 관련해서는 뭐 대우인터내셔널 여전히 좋고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통신 관련해서는 뭐 LG U+, KT, SK텔레콤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방어적인 의미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통신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들은 좀 포트에 넣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IT, 그리고 경기 방어, 그리고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통신, 그리고 쉘가스 쪽도 계속 주목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이쪽이 만약에 오바마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또 수혜를 노릴 수 있는 쪽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 밖에 또 다른 쪽은 없는지 전체적인 포트를 한번 볼까요? 네, 셰일가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셰일가스는 장기적도 괜찮고 단기적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화인텍 제가 계속 얘기했던 화인텍, 한국카본,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DK락,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계속 넣어놓고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IT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스마트폰 관련해서 자화전자, ELK, 인터플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지금 제가 신규로 말씀드린 우전엔 한단이라는 주식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 중에서도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장에서 거의 넘버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1차 밴드로 선정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 케이스 과정에서 인탑스라든지 신양 같은 경우에 주가가 25,000원에서 11,85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이제 5,260원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속을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은 주식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올스템 임플란트, 코스맥스 계속적으로 주목해 주시고요. 세이가스 관련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동통신 관련해 드린 주식 중에서 스카이라이프, KMW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이죠. SK 브로드밴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우전은 한단, 다른 신양이라든가 또 인탑스 대비 저평가됐으니 주목하자. 신규로 IT 관련해서 얘기를 더해 주셨네요. 궁금한 것은 아까 자동차 얘기를 조금 듣다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아까 메시지에 보니까 자동차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낙폭과대 업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네요. 자동차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더 구체적으로.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요. 지금 과감하게 손절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업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소송 관련해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연비액 관련해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석 달 전인가 뭐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불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연비 얘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마켓 쉐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00cc 이상급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뭐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급에 있어서 지금 기간의 수급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기간의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주식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돌아와야지만 좀 어느 정도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도 반대고 반대로 여기서 더 들고 가는 것도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도 반등 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술적인 반등이 왔을 때 파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뭔가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좀 손실의 폭이 줄어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는 일단 기관이 사는 모습을 보여야 본격적으로 가는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낙폭과대 업종에 대해서도 그럼 비슷한 관점이신가요? 뭐 조선화학에 대한 의견도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아시다시피 뭐 지금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다른 중공업 업종 등에 대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뭐 크게 보면 유럽 쪽에 있어서 유로화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조선업종을 좀 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삼성중공업 정도만
들고는 나머지 주식은 저는 다 손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들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기관이 수급 붙는 업종이나 종목은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지 않는 종목에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삼성중공업 제외한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다 포함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 감사합니다. 실적이 되거나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확실한 종목 쪽으로 매매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답변상들의 빙글에는 목표가 넘어서도 잘 달립니다. 무려 일주일 만에 20% 육박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ICD는 5% 정도 손실이고요. 그 아래 전진우 팀장의 YG엔터테인먼트는 반대로 6%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CS는 3% 손실,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톱텍은 아직 매수 가격 부근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지난 5거래일 동안 오르다가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 부탁드릴게요. 톱텍이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16,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1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2,400원 정도 길이가 나왔는데 일단 장대 양봉, 그다음에 음봉, 양대 음봉 이게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상당히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요일에도 종가가 끝나고 나서 수급 체크해 보니까 투신이 한 3만 주, 연기금이 한 18,000주 정도 들어왔고 토탈 기관이 한 75,000주가 들어왔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상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에 머물 종목은 아니라고도 판단됐고 기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충분히 2만 원 이상 업사이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상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단기보다는 조금 단중기적으로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가 나노파이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박막청 태양전지가 투자가 SDI 쪽이 된다라면 톱텍이 최대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SDI가 제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아마 기관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기술적 흐름상 정배열로 아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텍은 지난 전략 그대로 손절가 17,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며 목표가 2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가 공략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역시 IT 쪽 부품 쪽입니다. MK전자입니다. 네. 현재 4,50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요, 본딩 와이어하고 솔더볼을 하는 반도체 패키지 핵심 부품 쪽 하는 그런 회사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반도체 쪽에서 골드 본딩 와이어를 하던 게 이제는 좀 구리 쪽으로 좀 바뀌고 있죠. 이게 별로 산업 자체의 어떤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매출은 좀 더 줄어들지만 이 MK전자가 갖고 있는 단점이 영업용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구리 쪽으로 대체가 되면 우리가 이걸 PCC라고 하거든요. PD에다가 구리를 덮는 건데 코팅하는 거죠. 이런 기술로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일본의 NMC사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은 좀 줄어들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뭐 기본적으로 한 종가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상당히 좀 정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 단기적으로는 한 5,000원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일단 5,000에서 5,200원 좀 매물벽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한번 다시 재수정하는 걸로 판단하고요. 손절 라인은 4,200원, 그러니까 반등해서 지금 5일선 밑 하단부에 있는 가격대를 4,200원을 손절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빨리 개선되는 산업 트렌드에 맞는 회사 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잡았을 때는 MK전자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MK전자입니다.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가격은 4,2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낙폭은 줄어들 줄 모르네요. 7% 안팎의 하락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다시 장 막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에는 매도 물량도 많이 줄이고 있어서 기관이 그나마 방어 역할을 양시장 모두에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는 1908선,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죠.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참 네. 복잡하다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네. 첫날부터 자동차주 급락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G2 정치 이벤트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다들 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국내외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된 국내외 이벤트를 짚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현지 시간으로 12월 6일에 있을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승리 여부에 따라 재정 절벽 유예나 개선 여부가 좀 판가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결과 발표 전까지는 증시는 좀 관망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요인들을 좀 먼저 짚어드리자면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재정 절벽 우려가 좀 현실화된다는 점이 부담이 있고 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기존의 경기 부양책이 철회가 되면서 또 미중 관계 그로 인해 파생되는 환율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좀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만을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롬니 후보보다는 오바마 후보가 좀 당선이 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 재정 절벽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증시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실제 재정 절벽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권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선을 하게 된다면 또 정부 개입이 중시가 되면서 또 의료보험 개혁과 그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런 육성책의 무게가 실리고 또 금융개혁 법안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반대로 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면 개인 재량권이 중시가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 중심의 또 원자력 발전의 정책이 또 집중이 되고 그로 인해 원자력 발전과 자원 개발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8월 중국의 8월 그러니까 이번 달 8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중국 공산당 18차 그 전국 대표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좀 출범할 예정에 있는데
국유 기업의 구조조정과 그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이라는 기존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미 그 지난번에 이게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단행이 됐기 때문에 당장의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10월 지난달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호조세를 지금 나타내 주었고 지난 3일에 발표된 비제조 PMI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HSBC 그 서비스 PMI 역시도 53.5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경기 확대에 지금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정권 교체가 시행된다는 점이 향후 중국 경제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 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래량이 좀 늘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 경기 호전의 기대감을 잊고 좀 추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변수 커다란 G2 정치 관련된 변수 짚어주셨는데 이제 주 후반에 있을 변수도 얘기를 좀 미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 네. 그에 앞서서 유럽도 똑같이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그렇죠. 결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곧바로 내일은 또 그리스의 그 미뤄진 긴축안이 통과가 되는지 그 여부도 결정이 난다고. 긴축안을 의회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그리스가 또 알게 모르게 증시의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해법을 좀 찾기에는 아직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제 7일에 그리스의 긴축안을 지금 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뭐 미리 예측하자면 여전히 불투명 상태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현재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로이카와 그 합의해서 그 구제금융을 315억 유로를 더 받는 조건으로 그 2016년까지 이제 135억의 그 재정 유로를 이제 긴축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회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긴축안이 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는 다시 한번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유로존을 탈퇴를 하게 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야겠지만은 예 그러면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또다시 글로벌 증시는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리스의 행보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이때 또 발맞춰서 이 12회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지금 어떠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유럽 이슈가 조금 안정화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걸 타진하는 정도로 이제 회의가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 좀 보시자면은 일단 9일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를 해줄지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이미 한 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 또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좀 관망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일에 예정된 옵션 만기 역시도 지난주에 그 외국인의 동향을 좀 보셔도 기존에 1,531계약을 청산을 하고 미결제 약정이 2,400계약 그 감소하는 등의 좀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1포인트 내외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 연말에는 또 배당 이익을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내부적으로 목금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치 교체에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가장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1,900이 여전히 아슬아슬한데도 외국인이 지난달에 1조를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기관도 소극적이고 이렇게 뭐 대선 또 정권 교체 다 앞두고 있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 지나고 나면은 증시가 반등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지난주에 얘기하셨듯이 대형주를 조금 사봐도 될 듯한데 또 대형주 중에는 지금 오늘 자동차처럼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감 전략까지 모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흐름을 먼저 예측을 좀 해보자면 당장에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어떠한 이제 큰 반등을 나타낸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지난주에 증시 흐름이 그 1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서 불안한 장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수 주체들이 이번 주 저번 주 해서 지금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이들도 이제 단기적인 어떠한 이제 그 박스권 내의 흐름을 염두에 둔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시장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매 패턴도 이제 여전히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투자보다는 세부적으로는 매수주들이 최근에 상승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수출주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좀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그 가격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단기적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강한 반등이 탄력을 가지기보다는 이벤트 결과를 확인하려는 심리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분명히 거친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미 대선 후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증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1950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이어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롬니 후보가 한번 이제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조금 우려감이 진정이 된다면 환율 하락 흐름이 반전을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그 환율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수출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탄력을 좀 더 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이제 충분해 보인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증시 환경이 10월보다는 아무래도 11월이 좀 더 우호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염두해 두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10월 증시는 이제 아무래도 악재적인 요인들이 하나둘씩 불거진 한 달이었다면 11월 증시는 기존 악재와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쭉 예상을 해보자면 25일에 있을 그 스페인의 그 카탈루냐 지방 선거까지는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이지만 서서히 바닥권을 높여가는 이런 이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그때는 이제 그 카탈루냐 지방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증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서 트레이딩 하셔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에 따르게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이런 시각은 물론 이제 당분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수급 주체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개별 종목에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한다는 점을 들었을 때 이제 개별 업종 및 종목별로 이제 모멘텀에 집중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좀 이제 짚어드리자면 일단 미국 경기 회복에 그 수혜가 예상되는 IT 업종 여전히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그런 업종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영업이익 그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과 그 투자 심리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 IT 업종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아까 말씀드린 그 25일 스페인 지방선거까지는 계속적인 강세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는 여러모로 보나 일단 일정한 성적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외의 자동차주인데 이렇게 우수생이었다가 이렇게까지 신저가 추락, 환율 처음에는 걱정했었지만 어쨌거나 성장률 자체는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가 이렇게 도요타하고까지 비교는 아니지만 비교될 정도로 연비 과장해서 팔았다. 지금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앞으로 이제 확실히 덜 팔릴까 봐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지는 거라고 하는데 앞에서 지금 손절해라 조금씩 올라오면 그래도 비중 줄여라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주에 대한 우리 이광호 팀장님의 의견은요? 네, 그동안은 이제 자동차 수출 중심의 이제 매출 구조가 크기 때문에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제 타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뻥연비라고 그러죠. 연비를 조금 이제 과장을 했던 부분이 이제 미 환경교통국에 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매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한 자동차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대 3인방이라고 해서 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이번 달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올해 말까지는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한번 이제 크게 이미지가 실추된 기업이 다시 한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얘기가 길지만은 그래야 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회복시키면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 가도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한국차다라는 이미지를 좀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타신다면 사고 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연말까지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사고가 이미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광호 팀장님 오늘 경기 방어주 가운데 GS 리테일을 신규로 갖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성장 스토리를 좀 보유한 종목들을 네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간단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흐름이 지금 지난 분기에도 그랬고 이번 분기에도 지금 양호한 동종 업종 내에서도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외형 성장치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내지 않을까 지금 시장 자체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사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음 달 12월 전후로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약관을 좀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같은 업체 간에 이제 출점 거리를 좀 제한을 두는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150m 안에는 이제 동일한 업체를 입점시키지 않는 내부 규정을 지금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걱정치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 거래창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거래량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LG그룹과 GS그룹과의 지분 정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 자체는 그렇게 큰 좋은 호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실적의 흐름이 좋고 지금 주가 자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GS 리테일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이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잠깐 보시자면 지금 현재 지난 6월의 저점부터 지금 현재 흐름까지 추세선을 딱 그어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다시 한번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블록딜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한 번 더 그려내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 34,000원 아래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37,500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2,000원 11선이 단기선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뜨리고 내려온다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 염려돼서 좀 이 부분은 좀 염두하셔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규주 GS 리테일 설명 들어봤는데 기존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아까 IT 좋게 보신다라고 했는데 IT 종목이 있었나요? 디지텍 시스템, 네, 보이네요. 인프라웨어, 유진기업 지난주 종목이었고 동아원도 이미 보유에 있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죠. 자, 디지텍 시스템의 경우에는요, 지금 수익률 자체가요, 한 8%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아원도 한 6.7%, 인프라웨어가, 목표가 도달했네요. 유진기업은 아직까지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자, 디지텍 시스템 동아원 손절가 터치했지만 안 팔고 약간 여유를 두었던 게 유효했어요.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 가격 조정이 있네요. 빠르게 가격 조정 부분만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아원은 지금 손절가를 지금 3,150원으로 상향하셔서 들고 계신다면은 이제 입절가가 되겠죠. 이제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인프라웨어는 목표가 11,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9,500원으로 상향하셔서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이미 도달해서 더 올리겠다.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동아원 목표가 올린 인프라웨어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손실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자체를 올려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유진기업 오늘 신규로 추가된 GS 리테일까지 모두가 들어가 있는 완성된 포트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비중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신규로 사는 종목도 있고 가격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GS 리테일 녹색 부분 보이시죠? 오늘의 신규 추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진기업까지 포함해서 동아원, 방어주 3개, IT 관련된 종목 2가지가 되겠네요. 현금 20% 남겨두었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34,00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보시고요.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십시오. 인프라웨어가 목표가가 11,000원으로 올라갔고요. 동아원, 디지텍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인프라웨어까지 세 종목이 손절가가 각각 9,500원, 3,150원, 11,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익절의 의미죠. 네, 지금까지 텐스타 우리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포트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1900은 지키겠네요. 오늘 외국인들 얼마나 팔까요? 자동차주 종가도 궁금합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